자, 그리고 또 이 선거운동 막바지가 계속 이어지면서 날선 네거티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자,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네거티브가 유독 많이 들렸습니다. 먼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빌딩과 본인 소유의 증권 가액을 16억 원 정도 과소신고했다라는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는 선거 무효형이 나올 수도 있는 범죄라면서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죠. 이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고 그리고 누락한 금액이 16억 원 이상 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중범죄겠고요. 지난번 사자 토론회 때 김은혜 후보는 신고를 허투루했다면 벌 받겠다고 공언했거든요. 예. 이제는 사실대로 밝히고 벌 받아야죠. 자, 민주당 측에서는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사퇴를 하라면서 맹공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김은혜 후보 측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판에 아주 큰 공격 포인트를 찾았다 싶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후보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선거 막바지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크게 곤욕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실무자의 착오다, 실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실제 이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양형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냐 그렇지 않느냐, 뭐 60만 원, 80만 원이 나오냐의 차이지 과거 판례들은 아무리 착오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공보물에 나오는 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민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표를 주실지는 이제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인 것은 빠르게 사실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이 손 변호사님 얘기는 법적인 판단은 분명히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게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은 그 수사는 합니다. 조사는 해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재산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 김은혜 후보 측 말 그대로 실무자의 착오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김은혜 후보의 그 총 재산 신고액이 한 22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16억 정도가 지금 이제 축소돼서 신고됐다는 건데 그 어떤 빌딩이 있었죠. 남편의 빌딩인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220억 이상의 그 재산가가 10몇 억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축소했을까? 그래서 저는 고의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도 선거에서 후보들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예가 좀 있습니다. 뭐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 조수진 의원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인데 그런데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죠. 국민의힘. 국민의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의원직 그 상실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된 거고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선거 막판에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당선돼도 무효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 막바지에 나오는 가장 전형적인 네거티브입니다. 저 사람 뽑아야 소용없다. 모든 선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네거티브가 나왔네요. 그런데 김은혜 후보 측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서 김동연 후보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은혜 후보 측의 주장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 2년 연속으로 최측근 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으로는 청렴을 외치더니 뒤로는 후안무치 담합을 일삼는 두 얼굴의 후보였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법카를 계승하는 김동연 후보는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십시오. 그러니까 재직 시절에 명절 선물 세트를 2년 동안 특정 한 업체에 다 몰아줬다.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지금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 문제 제기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엊그저께 선관위가 네. 그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정을 내렸고 지금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그 투표소에는 그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의 내용에 대한 공고까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공고, 그러니까 결정이 나고 나자 김은혜 후보 측이 갑자기 저거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찾다 저런 걸 찾아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지 너무 좀 어이가 없었고요. 네. 그때는 국가계약법상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기재부 부총리 장관이 뭐 그런 거를 사적으로 했을 때 전혀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 조직 내에서 그게 어떻게 통용이 되지도 않을 네. 뿐더러 정말 저는 네거티브 거리를 찾다가 이런 거를 찾아서 내미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요. 저는 지금 그 김은혜 후보가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실수다. 앞으로 안전을 기하겠다. 아주 뭐 나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 전체적인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약간 실수다. 그리고 심지어 김기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김동연 후보가 이거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했더니 김동연 후보는 판사 안에서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판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네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동안의 판례가 있었고요. 네. 4년 전에 안성인 시장은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당선 무효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네. 그냥 오늘 선거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거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 단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선거 막판에 꼭 눈물로 호소하는 여야 후보들의 모습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네. 유권자들은 아마 이런 모습도 좀 안 보였으면 해요. 막판에 이렇게 네거티브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이게 저도 선거 해보니까 참 힘든 게요. 네. 네거티브 선거하면 안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뻔히 보이는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다 덮고 지나가야 되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뭐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유독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한 그 직후부터 특정 기업과 특정 대학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지금 벌써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이 기재부 명절 선물이 발주되도록 금액이 들어갔어요. 이건 자신이 가진 어떤 지위나 권력을 매우 사사롭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공직자로서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제기를 안 하면 이거 네거티브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좀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후보 측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입찰된 건지 경쟁으로 입찰한 건지만 깔끔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경쟁 입찰이었다면 나머지 경쟁 어떤 회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업체가 6번이나 지금 6건이라고 하는데 명절 6번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걸 공개하시면 끝나는 문제고 그게 아니고 만약 수의계약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재임한 직후부터 유독 6번이나 이 업체에만 명절 선물 계약이 몰아졌다면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 측에서 국민들에게 납득되도록 설명하실 의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정당했다, 문제없다 이런 단순한 말씀만 이 반복하실 그런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